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올림포스 김진욱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분위기 사실 또 하락했다가 또 반등 들어오고 또 반등 들어오는 것 같더니 또 하락하고 어쨌든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선 시장의 차트 분석을 좀 하고요. 그리고 현재 미증시도 출발을 했습니다만 계속 방향성이 좀 모호한 부분들 또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추석입니다. 추석 동안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할 이벤트들 이런 것들 또 방향성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핫이슈 어디슈까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우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항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지지라인이 조금 변동이 있었죠.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고 대부분 차트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이평선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 이제 귀납적이라는 표현을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귀납적으로 과거의 데이터에 끼워져 맞췄을 때는 상당히 좀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실시간 또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보조 지표의 역할로는 상당히 좀 그 부분에 힘을 좀 많이 못 실어주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셨다시피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의 진행에서 현재 코스피 주봉입니다. 중심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캔들은 이 캔들이라는 것이 음봉, 양봉 그렇죠? 음봉보다는 양봉이 좋으시겠죠. 어쨌든 이 캔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물론 수급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종목 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펼쳐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들도 다 이 캔들이라는 이 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캔들을 중심으로 캔들의 의미를 가지고 캔들의 중심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중심 가격 이론에서 저기 중심 캔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좁은 박스권의 영역 그런데 이 좁은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좀 크죠. 왜? 최근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을 때 상당히 변동폭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분봉상 진행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등락이 좀 거듭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들어오는 물량이라든지 지수의 어떤 개념보다는 종목의 변동성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최근 시장에서 이런 종목 간의 괴리감도 좀 커지고 또 지수의 방향성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하고의 방향성이 조금 엇갈리게 나왔던 현재 대한민국 지수 최근에 방향성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봤을 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우선 저항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중심 캔들의 상단 기준선 되겠습니다. 3,220포인트, 보통 이제 3,200포인트, 언저리 3,100포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중심을 갖고 있는 저기 올림포스 파등의 중심 캔들의 위치에서는 여전히 3,220. 앞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시켜드렸고 최근 조정장에서 이제 3,150포인트에 대한 지선이 살짝 무너지는 구간 3,07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3,100포인트대에 지금 좀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서 있다. 예를 들면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세를 이끌어가는 어떤 추세의 상승 구간이라든지 또는 추세의 하락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포인트로 찍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상승 횡보 조정 구간에 들어올 때 보시면 중요한 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즉 돈이죠. 돈. 즉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 그렇다 보니까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에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수급.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끔 우리가 종목,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익도 수익 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곡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을 하루 종일 내가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답이 보이는 구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쏠려 있는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것들이 과연 펀더멘탈, 모멘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수급. 이 수급은 현지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뭐보다 앞서나요? 재료보다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었고 최근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간까지도 수급은 여전히 재료보다 선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횡보 구간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 이러한 상황에서 3,22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할지 내릴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시장의 방향성은 항상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기 때문에 상방에다가 많은 기대를 하셨지만 시장은 결국 조정을 다시 받고 말았습니다. 이 조정 구간과 반등 구간, 물론 저점에 대한 이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좀 다시 들어 올려주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겠지.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또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종목들의 변동성,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지금 내가 원하지 않은 종목,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비자발적 중기 또는 장기 투자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현재 구간입니다. 옥석가리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요. 현재 구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옥이냐 석이냐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의 방향성에 좀 맞춰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자, 제가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한 부분을 환율하고 최근에 좀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오버슈팅 구간에서 1180원대를 넘어가는 구간 시장 분명히 조정을 크게 받았던 구간이죠. 최근에도 9월 8일 8.9%나 급등했던 이 자리, 즉 1160원대를 기준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들어오고 단기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1160원에 대한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중심선을 그어놓고 단기간적으로는 아마 이 1160원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락날락거리던 구간 안에서 가장 큰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1170원대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했던 구간이에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에서 살짝쿵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렇죠? 매수가 들어왔는데 1160원대 그리고 코스피의 조정과 반등, 환율의 고점과 조정 구간 이게 지금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환율이 지금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1170원대로 살짝 조정을 받았던 이유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미국 증시한 이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소득 상위 5% 안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개인보다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어쨌든 당신들이 지금 더 세금을 내시오. 이걸 지금 달러를 살짝 조정주는 달러 약세 역할을 해주는 부분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2017년에서 2018년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기업들이 더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의 영역을 펼쳤던 구간, 달러 강세로 진행을 했어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170원대에서 1160원대로 좀 안쪽으로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의 움직임처럼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줘야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지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양시장에 큰 덩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아 올라주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카카오, 네이버도 어떻게든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외국인인데, 이게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종목들 쪽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종일 지수를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은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1160원 구간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 수급이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이고요. 국내 코스피 상황에서 국내 시장 상황에서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다음 이벤트. 오늘도 지금 8월 소비자 물가지수 5.3, 이게 이제 저번 월 대비 지금 뭐 예상치가 5.4였는데 살짝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조금 풀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2%권, 그리고 3월부터 시작돼서 대략 8월까지 진행해 올 때 이게 지금 계속 올랐거든요. 딱 6, 7, 8월 이 3개월 동안 5.4, 5.4 그리고 이제 5.3인데, 사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예상치보다 이번에 이 CPI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다, 시장이 더 올라간다, 호재다, 여기에서 다시 매수세로 코스피가 돌아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짧고 단기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고용지표인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조정된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크게 뭐 미루거나 땡기거나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가지수와 관련된 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계속 그동안 올라왔었던,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6, 7, 8, 이 3개월 동안 거의 변동성이 없지만 3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조정을 좀 눈에 딱 띄는 정도의 어떤 변동폭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대한 고점 부담, 즉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달러 약세로 진행될 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PI 같은 경제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재료는 또 악재입니다. 자, 하나 더. 추석 연휴 많이들 또 기다리시지만 또 이번 같은 구간에는 또 델타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전반적인 방역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은 이제 이동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실 텐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또 미국 시장은 열리게 됩니다. 자, FOMC 회의에서 가장 크게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의회 승인,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앞서 여러 번 수면 위로 좀 올라왔던 내용인데 변수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뭐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갸우뚱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승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기간에 맞출 것이다라고 했지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부채 한도 협상이 미뤄지게 되면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을 했고, 그걸 통해서 지수가 크게 빠졌던 흐름, 아마 여러분들 오랫동안 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또한 뭐 당장에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뭐 물론 어느 정도 집단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또 풀어나갈지는 사실 미지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임. 그동안 많은 것들을 주도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파월 의장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또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 삼아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는데 이 또한 이제 연임과 관련된 부분이 또 방향성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이 또한 저희가 추석에 편안하게 또 쉬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분명히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스크로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속 도사리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이 현재 국내 시장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적인 이벤트. 물론 뭐 이벤트라는 표현을 썼긴 했습니다만 자, 호재도 있고요. 악재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한 호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좀 뒤섞여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방향성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으로 좀 이끌었었다. 다만 뭐 그런저런 내용을 부합되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을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봐도 대한민국 증시는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의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소위 따로 노는 것인가.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 국내도 마찬가지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 혼조세의 구간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방향성, 연계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할 때 저점 매수세로 강력하게 들어왔던 민감주들의 분위기 뭐 물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나가는 종목도 있지만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매수세라든지 뭐 외국인 기관들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분명 바닥부터 바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움직였던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화면상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자주 매일 확인하신 HTS에서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최근 나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보면 호재와 악재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구간에서도 가장 크게 좀 이슈로 잡았었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 수인데요. 이게 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갭 상승 음봉의 구간을 계속 연출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발을 살짝 높게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도 조금씩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으로 갭을 띄워놓고 밑으로 눌러버리는 국내 증시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갭상승 음봉 일봉상 갭상승 음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것을 이 차트 안에 다 그려놓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갭상승 음봉이 지금 한 5거래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에 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뭐 앞서 충분히 악재, 호재 뭐 매번 우리가 매일 또 매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차트 분석을 할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심 캔들에서 기준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호재와 악재를 겸비하고 있지만 현재 구간 갭상승 음봉으로 여러 날 진행했던 만큼 이 추석 연휴 동안에는 변동성이 분명히 확대가 될 수 있는 구간 또 저희가 연휴 이후에 만약에 뉴욕 증시의 방향성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움직여진다면 종목을 내가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단기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초가 대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강한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9월 한 달 동안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전략,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스피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변동폭이 크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수급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뭐 물론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종목을 대응을 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장 시작하고 시장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느 정도 확인하는 구간,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들 아니면 이미 떨어져 버린 종목들, 그만큼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 수급에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코스닥 개별주, 소위 말하는 일부 테마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지기 전에 강한 종목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키포인트죠. 그래서 최근에 핫이슈, 어디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핫이슈, 어디슈 종목 여전히 뭐 글쎄요,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조정을 더 주고 갈지 반등 줄지, 사실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께, 우리 투자자분들께,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야기 드린 부분은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내려놓고 종목에 대해서, 특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좀 빨리빨리 캐치해보자. 뭐 여러분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특히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전지, 특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 위치도 상당히 뭐 상승을 더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종목임은 분명히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모시고 또 무료 특강 진행할 텐데요. 저번 시간 제가 무료 특강 진행하고 장중에 또 공개 방송하고 난 다음 날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딱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카스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이 대현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시는 종목이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을 저희가 시초가 대응으로 언제요? 선물 옵션 만기일, 시장이 폭락하는 날, 카스, 대현,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마 여기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테크, 인성정보와 관련된 공략법에 대한 부분도 오늘 참여하시는 무료 특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하면 시장의 움직임보다 이 강한 종목들을 더 빨리 내가 잡고 더 빨리 스피드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지 해서 내일 관심주는 일단 인성정보와 영화테크 두 종목이 될 텐데요.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55분 정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내일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시초가 대응이라든지 특히 뭐 금방 이야기 드린 종목들 어떻게 요리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또 답을 얻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직접 맛을 볼 수 있는 시장과 상관없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는지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많은 것들 풀어놓기 위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